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오네어 진행의 박보경입니다.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와 또 공급 대책에 힘쓰고 있는 가운데 올해 하반기 부동산 시장에 대한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하반기에는 주택이 없으신 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주요 일정들이 몰려 있어서 부동산 시장에 많은 변화가 예고가 되는데요. 무주택 실수요자라면 주목해 보시고 또 관련된 요건들 잘 체크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부동산 오네어를 통해서 중간중간 또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많은 분들 기대해 주시고요. 기다리고 있는 1부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두 지역 갈 건데 먼저 서울의 중심 업무지구죠. 종로입니다. 종로 오가동에서 투룸 아파트 만나보실 거고 이어서는 서울 자치구 중에서 가장 살기 좋다라고 하는 서초구입니다. 서초동에서 다세대 주택까지 다양한 지역 얘기 함께 할 겁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은 전화나 문자 가능한데요. 서울전화 2638-3994 무료 전화를 이용하시거나 문자는 100원 듭니다. 샵 3989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방송 여러분께 다양한 투자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동산 오네어 오늘 순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부동산 오네요. 오늘 즐거운 월요일입니다. 이분과 함께 얘기 나눌게요. 도심재생연구소 최한희 팀장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좋은 지역, 좋은 물건 기대하겠습니다. 제가 지역은 앞서 예고를 해드렸잖아요. 하나하나 확인을 해볼게요. 먼저 종로로 갑니다. 자, 종로구 종로 오가동이고요. 투룸 아파트 1호선 종로 오가역과는 걸어서 4분 정도 거리. 1호선 4호선 환승하는 동대문역도 가깝고요. 시세가 4억 3,500에서 4억 6,500입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의 중심지라서 주거 공간이 정말 희소한데 게다가 아파트로 투룸으로 만나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투자의 매력이 있는지 투자 포인트부터 한번 정리를 할게요. 네, 일단 종로 오가동을 보시면 개발 압력이 굉장히 높은 구도심에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점에서 투자 가치가 높은 지역이라는 것인데요. 종로 오가동을 살펴보면 개발이 계획 중인 곳, 진행 중인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곳곳에 저평가된 곳을 잘 찾아보시면 나중에 내가 투자 대비해서 굉장히 좋은 수익률로 가져갈 수 있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추천을 좀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수요층이 굉장히 풍부하다라는 점에서 추천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바로 앞에 종로 오가역 상권 어마어마하잖아요. 상권이 삥 둘러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뒤쪽으로는 대학가들이 있습니다. 젊은 층들의 수요층도 받아들일 수가 있고요. 또 조금만 걸어가면 서울대학교 병원에 6,200명이나 되는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직주 근접의 수요를 받아들이기에 굉장히 적합한 위치다라는 면에서 수요층이 탄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신규 공급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신축이 지어졌을 때 굉장히 희소 가치가 높다라는 면에서 추천을 해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종로 오가동을 보면 정말 상업지역은 잘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 상업지역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머무를 새 집이 지어지는 게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신축의 아파트는 지어지면 계속적으로 좀 인기가 있을 매물이라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자리는 많은데 이 경제 인구는 많은데 그에 반해서 그분들이 거주할 만한 곳이 상당히 부족하다라는 거 수급을 늘 보셔야 되는 거잖아요.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한 지역 그런 곳으로 좀 핵심 지역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 저희 종로 얘기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뭐 익히 다 아실 만한 지역입니다만은 저희가 입지 여건 주변의 분위기를 한번 살펴드려 볼까요? 네, 일단 지하철로 먼저 따라가 보면 지하철 1호선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종로 오가역에서 도보로 한 4분 정도 예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1호선과 4호선을 이용하실 수 있는 동대문역에서도 한 5분 정도면 도착하실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바로 앞쪽에 버스 노선도 굉장히 잘 형성이 되어 있어서 거의 없는 노선이 없고요. 서울 전 지역 다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외곽을 좀 벗어나도 한 번에 가는 버스가 많기 때문에 교통적인 입지는 최상의 위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중심이고 이제 이곳을 보면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일을 하시는 곳이잖아요. 업무지구가 잘 형성이 되어 있는데 곳곳에 뭐 작은 기업들도 있고 큰 대기업들도 많이 들어와 있는 곳이 종로입니다.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의 직주 근접 수요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 말씀을 드리고요. 또 시장에서 근무를 하시는 상인분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 상인분들의 수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학생 분들의 수요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수요층은 계속적으로 좀 풍부
풍부해지는 동네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곳이 직접적으로 살아가기에 굉장히 편리하기 때문에 공실 염려가 없는 곳인데요. 직접 살아보면 없는 것이 없습니다. 일단 백화점도 가깝고요. 시장도 가깝고 지하 상가도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것을 필요로 한다면 내 집 앞에서 바로바로 좀 살 수 있는 시스템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살아보신 분들은 다른 데로 이사 가시지 않고 계속적으로 좀 살아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공실 염려 좀 내려놓으시고 투자를 할 수 있는 동네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요즘에는 또 숲세권 좋아하시기 때문에 자연 친환경적인 요소도 많이 보시잖아요. 네, 바로 집 앞을 나가면 청계천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신다면 좀 자연을 벗삼아 걷기에도 굉장히 좋은 주거 환경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조금만 걸어가면 이제 동대문이 나오기 때문에 그 위쪽에 동대문 성곽길도 걸어서 갈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일부러 찾아서 힐링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을 내 집 앞에서 바로 만날 수 있다라는 것도 굉장히 큰 장점임을 말씀드립니다. 주변의 분위기를 보셨잖아요. 저 한 장의 사진 속에, 한 장의 그림 속에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여러 요소들이 다 갖춰져 있다라는 겁니다. 서울의 중심지니까 여러 가지 인프라들 다양하게 만끽해 볼 수 있고, 뭐 교통적인 부분, 그리고 또 이제 숲세권까지, 공원의 혜택까지 만나볼 수 있으니까 주 7일을 즐겁게 살아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집으로 괜찮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종로구 종로 오가동입니다. 우리가 종로하면 일자리 많고 뭐 상업시설 많고 업무시설 많은 곳으로 생각을 하면서도 많이 좀 노후되고 낙후됐다라는 이미지가 강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또 어떤 호재들이 있는지 개발 계획도 한번 살펴볼게요. 네, 일단 처음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개발 계획이 세운재정비 촉진지구 사업입니다. 세운재정비 촉진지구 사업은 참 오래전부터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세운재정비 촉진지구 사업 자체가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구역도 많이 나누어져 있어서 구역별로 진행 중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기존에 있던 산업은 일단 지키면서 신산업도 잘 키우자라는 방면으로 나아가고 있고요. 이렇게 된다면 이 안에 일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의 유동인구도 늘어나고 편의시설도 같이 생기게 되면서 주변 환경이 훨씬 더 좋아지는 사업이 될 것이고요. 이것이 전체적으로 다 마무리가 된다면 어마어마한 큰 프로젝트가 하나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주변 집가 상승에도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칠 사업이라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호재는 율곡로 제1종 지구단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율곡로가 굉장히 낡았잖아요. 그래서 그 율곡로를 좀 변화시켜야 된다라는 말들이 있었는데 이제 지구단위 계획이 하나하나씩 실행이 되면서 많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좀 낡고 허물어가는 건물이 많았다면 지금 가보시면 조금 신식으로 많이 바뀐 건물들, 그리고 리모델링이나 아니면 다시 허물고 세워지는 건물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이 마무리가 되면 더욱더 깨끗해지고 더욱더 새로워지는 골목으로 다시 재탄생이 될 것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일부러 가서 즐겁게 즐기시는 공간들도 많이 생길 것이고요. 또 직접적으로 살고 싶은 공간으로 탈바꿈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더욱더 새로워지는 땅이 될 것이다 라는 면에서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에 대해서 짚어드리겠습니다. 서울 중구 일대를 이제 복합단지로 조성을 할 계획인데요. 이 안에는 업무 시설도 쫙 들어가고요. 뭐 호텔이나 레지던스 이런 쉴 수 있는 시설들, 아니면 쇼핑타운, 뭐 오피스텔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잘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강북의 코엑스를 목표로 조성을 할 계획이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비즈니스 환경이 당연히 더 개선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이 많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지역의 재생의 활성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예상이 돼서 지역 자체가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서울역 광장과 서소문 역사공원을 연결하는 보행로도 이제 조성 계획인데요. 이렇게 된다면 이제 우리가 도보로 걸어 다니시는 분들도 굉장히 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길이 하나 더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역의 활성화도 더 일어나게 될 것이고요. 유동 인구도 많이 일어나게 될 사업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변의 분위기 보면서 기다리고 있는 또 이제 호재거리들, 개발 계획들을 살펴봤습니다. 역시나 오래되고 노후됐던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새롭게 개발 계획을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적절한 타이밍에 잘 들어가시면 그 호재의 수혜를 고스란히 받아보실 수 있을 텐데 그런 의미에서 시기가 적절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종로구 종로 5가동이고요. 자, 그러면 개발도 개발이지만 그간에 잘 활용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집이 괜찮을런지 이번엔 체크 포인트 보면서 한번 얘기를 들어볼게요. 네, 일단 이런 지역에 투자를 하실 때는 딱 상업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상업 지역은 교통이 굉장히 또 편해야 되고 편의시설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나홀로 아파트보다는 동수 좀 확인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안에 편의시설들이 얼마나 잘 들어와 있는지 엘리베이터나 지하 주차장이 얼마나 잘 형성되어 있는지를 꼼꼼히 살펴보셔야지 임대에 놓으실 때 걱정하시면 안 되잖아요. 임대 걱정 없이 공실 걱정 없이 오래도록 좀 잘 지켜가면서 투자하실 수 있는 매물로 가져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상업 지역에 투자할 때는 어디가 그러니까 옥석을 잘 가려내셔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의 시각보다는 전문가의 시각으로 좀 분석을 하는 게 투자의 리스크를 줄여갈 수 있다라는 거 현장 한번 꼭 같이 방문을 해보시고 좋은 물건으로 잘 잡아보십시오. 노후돼서 개발 여력은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잘 활용을 해볼 수 있을 만한 신축 집이라면 임대 놓기에도 정말 수월할 거예요. 공실에 대한 리스크 줄여갈 수 있는 투룸 아파트로 만나보고 있습니다. 금액적인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임대가가 얼마나 될지도 궁금을 하고요. 시세부터 알아볼까요? 네, 일단 매매가가요. 4억 3,500에서 4억 6,500만 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 아파트입니다. 전세 시 3억 7천에서 한 3억 9천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월세는 보증금 2천만 원에 약 120에서 130만 원 정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출은 약 1억 7,400에서 1억 8,600만 원 정도 예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른 실제 투자 금액은 전세 시 약 6,500에서 7,500만 원, 월세 시 2억 4,100만 원에서 2억 5,900만 원 예상되는 투룸 아파트 매물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금액적인 부분까지 투자 전략도 세워주셨어요. 자, 서울의 핵심 지역입니다. 종로 다녀왔고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은 서울전화 1638-3994,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3989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 다음 지역 가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서울의 핵심 지역입니다. 서초구로 가보도록 할 건데요. 자, 서초구 서초동입니다. 다세대 주택이고요. 2호선, 3호선 환승하는 교대역 가까운 곳이에요. 시세가 5억 5천에서 5억 6천만 원. 지금부터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대역은 정말 대표적인 환승역으로 누구에게나 익숙한 곳입니다. 그 가까운 곳에서 만나볼 수 있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서초동이고요. 저희 투자 포인트 먼저 한번 짚어볼까요? 네, 일단 첫 번째는 이곳이 편리한 인프라가 되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거주하시기에 너무너무 좋은 지역이라는 것인데요. 일단 교대역 역세권이라는 점에서 가치가 매우 높다라고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강남 불패라는 말이 있듯이 많은 분들 강남에 또 머물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 주변에 이제 보시면 생활하기에 불편함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잘 갖춰져 있고요. 그래서 한번 거주를 하신 분들은 사실 그곳을 떠나지 못할 정도로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곳의 다세대 주택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풍부한 임차 수요입니다. 일단 주변을 보면 법조 타운이 크게 있고요. 또 강남역 상권이 너무 가깝습니다. 걸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강남역 보면 없는 게 없잖아요. 그 상권을 모두 흡수하면서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곳에서 일을 하시는 분 또 직장인들이 있기 때문에 직주 근접의 수요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투자를 하신 분들은 사실 이런 지역에 투자를 하시는 것이 마음 편하게 좀 투자를 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좀 추천을 해드릴 수 있는 곳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개발 호재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지금 교대역 주변은
이런 작은 호재들이 아니고 정말 들썩들썩할 큰 호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단 롯데 칠성부지와 코롱부지의 개발 계획 이런 거 작은 호재 아니잖아요. 많은 분들 신문이나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굉장히 큰 호재이기 때문에 그 주변을 다 변화시킬 만한 호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점에서 미래가치면에 투자 가치가 매우 높은 매물이라는 것 말씀드립니다. 네. 주요 업무타운을 다양하게 끼고 있는 곳입니다. 법조인들 많은 법조타운 끼고 있죠. 또 강남역에 직장인 수요까지 만나볼 수 있는 곳, 그 가까운 곳에서 그 중심이 되는 서초구 서초동입니다. 교대역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역세권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제가 주변 분위기가 어떤지 입지 여건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네. 일단 지하철로 너무 좋습니다. 2호선, 3호선 다니는 교대역, 역세권 매물이고요. 도보로 한 5분 정도 예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경부고속도로 인접을 해 있어서 고속도로 이용이 매우 편리합니다. 그래서 자차 이동도 편리한 위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강남역이 있습니다. 뭐 강남역에 정말 없는 것이 없잖아요. 그리고 일부러 약속을 강남역으로 정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일부러 찾아가서 누릴 만한 것들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직접 생활하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이유를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수요층 너무 탄탄합니다. 강남 업무지구 가깝고요. 또 법조타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깝고 또 조금만 가면 테헤란로 벤처 산업벨트가 있습니다. 테헤란로는 정말 빼곡히 많은 직장인들이 근무를 하는 곳이잖아요. 그 안에서도 이제 걸어올 수 있는 위치가 바로 이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일하시는 많은 직장인분들의 수요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서울교대도 너무너무 가깝기 때문에 학생들의 수요도 받아들일 수가 있겠고요. 학군 또한 너무 우수합니다. 뭐 서울교대 비롯해서 서울초등학교, 서울중학교, 서운중학교 이런 훌륭한 학군의 위치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집값이 올라가고 내려갈 때 이런 학군 수요도 굉장히 많이 따지잖아요. 그래서 탄탄하게 좀 형성이 잘 되어 있는 동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투자 가치 면에서는 개발 호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굵직굵직한 호재가 계속적으로 기대가 많은 호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맨 처음에 생각했던 처음의 가치보다 계속 살면 살수록 가치가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투자하기에도 너무 좋지만 직접 거주하기에도 너무 좋은 곳이다라는 면에서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투자성도 좋고 또 거주 환경까지 갖추고 있으니까 왜 그냥 내 집 마련 하나 해두셔도 괜찮을 법한 서울의 핵심 지역이면서 역세권으로 누구나 알 법한 그런 집이니까는요. 여러모로 효자 노릇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입지 분석 통해서 주변의 분위기를 살펴봤고요. 이번엔 호재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티아니 팀장님이 투자성이 상당히 좋다라는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 투자 가치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네, 일단 굵직굵직한 호재부터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이제 정보사 부지 개발 계획입니다. 정보사 부지가 안양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가 개발이 되게 되는데요. MDN 그룹이 이 부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 준공 예정인 사업입니다. 개발하는 이 땅의 면적이요. 삼성역 신사옥보다 큰 규모라고 해요. 굉장히 큰 규모고요. 총 사업비만 2조 4천억 원이라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사업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는 대규모 공연장 들어갈 거라고 하고요. 뭐 전시장이나 복합문화시설 이런 게 들어가고 또 업무시설이 크게 조성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래형 친환경 업무 단지를 조성한다라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 좋은 영향을 미칠 사업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서초대로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강남역에서 서초역 일대 58만여 부지가 종상향 계획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용적률도 완화할 계획이고요. 상대적으로 좀 낙후된 서초대로를 테헤란로와 좀 비슷한 규모로 개발을 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곳이 상업이나 뭐 업무, 쇼핑 시설이 더 늘어나게 되면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주변 환경을 개선하는 데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할 사업이라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코오롱 부지와 롯데 칠성 부지 개발 사업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 안에 있는 사업인데요. 이 코오롱 부지와 롯데 칠성 부지 총
25,400여 평 부지에 용적률 600%를 적용을 해서 굉장히 좋죠. 그래서 63빌딩 높이로 세워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강남 원무단지 내에서는 아마 가장 높은 건물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63빌딩 옛날에 생각하면 진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건물이었잖아요. 그만큼 강남 한복판에 그 정도의 높이의 건물이 들어온다. 그 안에 한 칸 한 칸에 많은 분들이 일을 하시는 공간으로 탈바꿈한다라고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단지 오피스 타운이 생기게 되면 그 주변에 이제 생활 편의 시설로 따라서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그 주변 자체가 완벽하게 또 변화가 되는 하나의 사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경부고속도로 사업이 이제 지상에는 뉴욕 센트럴파크 같은 쾌적한 도심 속 공원을 목표로 만들 것이고요. 지하엔 강북직통 스피드웨이를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부고속도로가 50년이 넘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정말 상습 교통 정체가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도심 구간인 양재-IC에서 한남-IC 약 6.8km 구간을 지하로 이제 넣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하로 넣게 되면 지상이 좀 편하게 움직임이 될 것이기 때문에 교통 체증이 완화가 될 것이고 또 소음과 미세먼지도 개선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럼 환경적인 문제까지도 개선이 되기 때문에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너무 살기 더 좋아졌다라는 말을 하실 것 같고요. 또 단절된 동서의 생활권이 편하게 연결되기 때문에 큰 시너지 효과를 낳을 사업이라는 거. 왜냐하면 이동이 편해지면 많은 분들이 훨씬 더 그곳에 살고 싶어 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 주변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칠 사업이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네, 여러 가지 호재들 개발 계획들 살펴봤습니다. 강남권에 기다리고 있는 매머드급의 호재를 다 데려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교대역이 테헤란과도 가깝기 때문에 그 일대 여러 가지 개발 계획들 우리가 또 익히 알고 있는 그런 호재들을 다 끌어올 수 있을 만한 곳 경부고속도로까지도 지하화된다면 이 서초 일대가 더 위상이 높아질 겁니다. 서초구 서초동이고요. 어떤 집 괜찮을지 체크 포인트 보면서 한번 얘기 들어볼게요. 네. 일단 이제 TV를 보시면서 내가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제가 하나하나 말했던 것이 진짜 맞는지 옳은지를 판단을 해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임장 활동을 꼭 한번 가보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임장 활동 한 번 아니고 한두 번 더 가보시고 내가 보려는 집에 지하철역과의 거리,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수요층이에요.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공실 염려를 하지 않으셔야 되잖아요. 그 지역에는 수요층이 좀 탄탄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수요층이 계속해서 좀 증가가 될 수요층인지 아니면 좀 지는 동네인지 이런 거 보시려면 주변에 개발 호재들도 좀 살펴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임장 활동을 나가셨을 때는 쭉 그 한 바퀴 동네를 돌아보시고 내 집과의 거리 같은 거를 다 평가를 해보시고 가치를 판단을 해보신다면 투자해도 좀 마음 놓고 편안하게 투자를 할 집을 선택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임차인의 선호도를 잘 보시라는 말씀. 강남권에 직장을 둔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이제 눈높이가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런 집에 잘 맞춰서 투자를 해주신다면 비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공실되지 않은 상태에서 잘 운영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현장 한번 꼭 가보시고 교대역 일대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주변으로 또 어떤 개발 계획들이 예정이 돼 있는지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서초구 서초동이고요. 다세대 주택입니다. 투자 금액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일단 주변 시세에 대비해서는 굉장히 좋은 금액입니다. 금액 보시면은 투자 가치가 있다라는 거 더 느끼실 수 있을 건데요. 일단 매매가가 5억 5천만 원에서 5억 6천만 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는 한 5억 원 정도 예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월세는 보증금 약 3천만 원에 월 약 130만 원씩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월세 굉장히 잘 나오는 동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대출은 개인 신용도에 따라서 약 2억 2천에서 약 2억 3천만 원 정도 예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따른 예상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5천에서 6천만 원, 월세 시 약 3억 원 예상되는 다세대 주택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서초구 서초동에서 다세대 주택 만나봤고요. 앞서서는 종로 5가동에서 이 두 지역 모두 색깔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성격은 다르지만 각각의 지역의 힘이 상당히 강하다라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은 아래 번호로 함께 하시면 저희가 또 방송이어서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 부분들을 전화 상담 통해서 해결해 드릴 수 있고요. 1대1 무료 상담 안내 좀 드리면서 저희 마무리를 할게요. 자, 부동산 재테크 어떻게 해야 되나 궁금하시잖아요. 방법을 일러주신다라고 합니다. 전화 주시고 예약하신 후에 방문하시면 되고요. 부동산 투자의 길을 알아가는 좋은 시간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서울 전화 2638-3994,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3989로 보내주시면 다양한 궁금증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 2부로 돌아올게요. 네. 네, 부동산 오네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이 4시 26분 9초, 10초 됐습니다. 방송 중에 궁금한 내용은 아래 번호로 전화나 문자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거니까는요.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이제 2부 넘어왔고요. 2부는요. 이분과 함께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위버라인 이영진 본부장 함께 하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도 좋은 지역, 좋은 물건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과 저희 두 곳 가실 거고요. 제가 지역 좀 일러드릴게요. 먼저 가실 곳은 요즘 핫플이죠. 여기 마용성광에서 광진구 인기 많습니다. 중곡동에서 투룸 다세대 만나보실 거고요. 이어서는 주거공간 정말 귀한 곳 중구입니다. 신당동에서 투룸 다세대 주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진구 먼저 갈게요. 네, 중곡동으로 갑니다. 투룸 다세대 주택이고요. 5호선, 7호선 환승하는 군자역과는 걸어서 5분 거리, 시세가 3억 3,500에서 3억 7천만 원입니다. 지금 더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자, 광진구 정말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마포에서 용산에서 성동구에서 이제 광진구까지 이어지는 그 라인입니다. 어떤 매력이 있을지 먼저 투자 포인트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네. 네, 투자 포인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투자 포인트로는 군자역은 5호선과 7호선 모두 이용이 가능한 더블 역세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게다가 이곳은 현장에서 도보 약 5분 정도면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편리한 교통이 큰 장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강남과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광진구 중곡동입니다. 서울 비즈니스의 중심지인 강남과 성수로의 접근성이 좋아서 직주 근접을 원하는 직장인들에게 인기가 많은 곳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청담대교를 건너면 바로 강남의 업무타운을 갈 수 있고 인접한 성수동의 업무타운까지도 접근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최근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인해서 퇴근 후 여가 생활을 즐기는 20대에서 30대의 젊은 직장인들이 직주 근접을 원하기 때문에 임대 수요 풍부해서 공실 걱정 없는 안정적인 임대 수요가 풍부한 곳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게다가 이곳은 다양한 개발 호재로 인해서 향후 더 많은 인구 유입으로 인해 집가 상승과 임대가 상승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시세 또한 주변보다 좀 저렴한 가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세 차익이 예상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광진구 투룸이 적게는 약 3천에서 많게는 한 5천 정도 투자금이 있어야 투자가 가능한데 이곳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전세 실투자금이 약 500만 원 정도로 초소액 투자 가능하다, 이렇게 추천 포인트 정리하겠습니다. 네.
소액 투자가 가능하니까 뭔가 나도 투자라는 거 한번 해볼까? 네, 이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이게 전혀 모르는 지역이면 불안하잖아요. 첫 투자라면. 그런 분들은 이제 누구나 알 법한 곳으로 안정적으로 소액으로 들어가신다면 좀 더 이렇게 여러 가지 면에서 안정적인 투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매력을 하나하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위치, 어디에 자리를 잡고 있느냐, 주변이 어떠하느냐라는 거거든요. 저희 입지 여건 보면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네, 입지 여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곳 위치를 한번 살펴보시면 이곳은 지하철 5호선과 지하철 7호선 더블 역세권인 군자역에서 도보 약 5분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가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인접해 있고 또 청담대교를 건너면 바로 강남의 업무타운을 들어갈 수 있어서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입지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주변에 구의초등학교와 광장초등학교, 선화예고, 동대 부석여고와 강남고, 또 세종대, 건국대 등의 학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군 또한 굉장히 좋은 입지 여건 가지고 있습니다. 주변의 편의시설을 한번 살펴보시면 스타시티와 대형 백화점인 롯데백화점이 모두 도보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게다가 대학병원과 건대 먹자골목도 도보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성수동과 강남가의 업무시설까지도 접근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즘은 녹지 공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뚝섬 한강공원과 서울 어린이대공원도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곳은 생활, 문화, 주거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어서 편리한 생활 환경이 큰 장점이다. 이렇게 입지 여건 정리하겠습니다. 네, 지하철역 5호선, 7호선을 걸어서 5분이면 만나볼 수 있는 더블 역세권의 위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7호선은 강남 이어지는 라인이니까 워낙에 힘이 강하고 5호선은 서울의 주요 업무지구로 여의도로 광화문까지 들어가는 주요 업무지구와 연계되는 라인이어서 이 두 노선 모두 뭐가 더 먼저라 할 것 없이 상당히 힘이 강한 그런 노선을 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역세권으로 만나볼 수 있는 위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까운 곳에 서울 어린이대공원, 조금만 더 나가시면 한강공원까지 만나볼 수 있으니까 힐링할 수 있는, 네, 그래도 웰빙 라이프를 만끽할 수 있는 그런 또 입지 여건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인기가 많을 것 같고요. 광진구 중곡동입니다. 광진구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또 여러 가지 개발 계획이 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그 호재 얘기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네. 네, 개발 호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동서울터미널 현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0년이 넘어서 노후화 문제가 심각했던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사업도 드디어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동서울터미널은 약 3만 7천 제곱미터 규모의 면적으로 이곳은 45층 3개동짜리 오피스를 짓고 터미널은 지하화한다는 계획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서울터미널은 터미널 기능은 물론이고 호텔과 업무 공간, 또 관광과 문화시설을 갖춘 현대식 건물로 다시 재탄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는 구의 자양 도시 재생 사업인데요. 구의역 일대가 중심 시가지형 도시 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해당 지역에 특화된 산업과 상업, 또 역사 문화 자원을 활용해서 침체된 주변 상권을 활성화시킨다는 계획입니다. 구의 자양 재정비 촉진 지구 내 현재 개발 중인 첨단 복합 업무 단지와도 연계해서 지역 상생을 이끌 예정이며 7월까지 관련 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9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가 되고 나면 구의역 일대에 18층 규모의 광진구 통합청사를 포함해서 행정과 상업, 업무, 주거를 아우르는 복합타운 10개 동이 조성되기 때문에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동북부의 새로운 거점으로 거듭날 예정입니다. 이렇게 개발 호재 정리하겠습니다. 네. 한 2주 전인가 3주 전인가 우리 본부장님 방송 출연을 하셨을 때 저희가 이제 광진구 이 중곡동 얘기를 한번 전해드리면서 방송 끝나고 호재가 좀
짧았어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광진구잖아요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굳이 여러 가지 호재가 필요 없는 지역의 힘이 워낙에 강한 곳이다라고 강조를 하셨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입지 여건이 정말 훌륭한 곳입니다. 한강과 가깝고요. 강남과의 연계성 좋고요. 그러면서 빠지면 서운하니까 호재거리들 몇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사업 기다리고 있고 구이 일대 재생 사업까지 조금 노후되고 낙후됐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새 옷을 갈아입고 있다라는 겁니다. 광진구에 거는 기대가 큰 이유는 무엇보다 이 한강 줄기를 따라 펼쳐지는 지역이다라는 거, 이 부분에 큰 키워드를 두시고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저희가 투룸 다세대 주택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어떤 집이 괜찮을지 체크 포인트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네, 체크 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을 구매하실 때는 입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현장에 오셔서 전문가와 한번 현장 답사 해보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역의 시세가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을 하시고 될 수 있으면 내가 사는 주택이 지역 시세보다 가격이 좀 싼 곳을 사셔서 시세 차익을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축의 풀 옵션인지 이것도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세 세입자들이 대부분 신축에 풀 옵션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야지 나중에 전세 맞추실 때도 굉장히 편하게 또 쉽게 맞출 수 있는 장점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모든 조건 가지고 있으면서 지역 시세보다 가격이 저렴한 곳 찾으셔서 꼭 투자해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광진구 중곡동 꼭 한번 가보십시오. 현장 한번 가보시고 광진구가 이런 곳이었구나, 중곡동이 이랬구나라는 걸 느껴보시기를 바라고요. 지하철역과 5분 거리로 한번 걸어보시고 이렇게 가까우면 세입자들이, 임차인들이 거주하기 좋겠다라는 걸 몸소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매매가 저렴하게 들어가야 내가 만족할 만한 차익을 만나볼 수 있을 거고요. 신축이면서 옵션까지 두둑하게 갖춰져야 또 임차인들이 만족할 만한 그런 집을 만나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게 이제 수익으로 연결이 되는 거니까 이런 요소들 잘 파악을 해보시고 좋은 집으로 픽 골라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금액적인 부분을 한번 따져볼게요. 우리 투자전략 본부장님 어떻게 한번 세워볼까요? 네. 네, 가격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매매가 시세가 약 3억 3,500만 원에서 3억 7천만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 예상 가격이 약 3억 3천만 원에서 3억 6,50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전세 실투자금 500만 원으로 초소액으로 투자 가능합니다. 월세 시에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100에서 110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 대출을 활용하신다고 하시면 월세 투자금 약 1억 5천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월세 투자를 하신다면 금액대에 임대가가 이 정도가 가능한데 이번 물건의 이제 가장 하이라이트는 이렇게 소액 투자가 가능한 갭 투자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500에서 1,000만 원 선으로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첫 투자를 해보시는 분들이라면 나의 종잣돈으로 괜찮은 곳에 어딘가 한번 알아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꽤나 효자 노릇을 해볼 만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한강 라인 가까운 곳, 강남과의 접근성 좋은 역세권 광진구 중곡동 다녀왔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은요. 서울전화 2638-3994 문자는 샵 3989로 보내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룸 다세대였고요. 자, 계속해서 저희 다음 지역으로 가볼게요. 이번에도 역시 투룸 다세대인데 역시 같은 5호선 라인 지나가고 있는 곳입니다. 중구 신당동으로 갈게요. 5호선, 6호선 환승하는 청구역과는 걸어서 한 4분 정도 거리고요. 동대 입구역도 끼고 있고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도 가깝습니다. 투룸 시세가 3억 9,500에서 4억으로 잡혀 있네요. 자세한 얘기 나눠볼게요. 앞서 이제 광진구 중곡동 얘기하면서 5호선이 가진 힘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업무타운으로 들어가는 노선이잖아요. 청구역을 또 끼고 있는 이번에는 신당동으로 왔습니다. 어떤 매력이 있는지 투자 포인트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네. 네, 투자 포인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서울의 대표적 구도심이자 서울 2030 플랜 중 3도심 중 한 축인 중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만큼 이곳은 중심 업무 지구와 상업 지역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주거 가능한 집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따라서 주거 가능한 집의 희소 가치가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게다가 지하철 5호선과 6호선 이용이 가능한 청구역에서 도보 4분 거리, 2호선, 4호선, 5호선 이용이 가능한 동대문 문화역사공원역에서 도보 약 7분 거리에 이용이 가능하며 3호선 동대 입구역 또한 도보 5분 정도에 가능한 교통의 요지에 잘 잡고 있습니다. 두 번째 추천 포인트로는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개발 사업인
세운상가 재정비와 또 패션타운 조성 등 다양한 개발 호재가 끊임없이 계속되는 곳이기 때문에 미래 가치가 우수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최근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인해서 퇴근 후 여가 생활을 즐기는 20대에서 30대의 젊은 직장인들이 직주 근접을 원하기 때문에 이곳은 업무타운에 둘러싸여 있어서 임대 수요가 풍부해서 공실 걱정 없는 안정적인 임대 수요가 풍부한 곳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조건 가지고 있으면서 가격까지도 현재 신당동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초소액 투자가 가능하고 고급스러운 내외관으로 마무리될 예정이기 때문에 모든 조건 훌륭하다, 이렇게 투자 포인트 정리하겠습니다. 네, 고급스러운 내외관을 갖추고 있다면 임차인들이 집을 보러 갔을 때 상당히 만족스럽겠죠. 게다가 또 지하철역까지도 우리가 다양하게 이용을 해볼 수가 있으니까 대중교통 면에서도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지역이라는 겁니다. 중구 신당동이에요. 주변의 분위기, 입지 여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입지 여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곳 위치를 한번 살펴보시면 지하철 5호선과 6호선 이용이 가능한 천구역에서 도보 4분 거리, 2호선, 4호선, 5호선 이용이 가능한 동대문 역사공원역에서 도보 7분 안에 이용이 가능하며 3호선 동대 입구역 또한 도보 5분 정도의 이용이 가능한 교통의 요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게다가 업무 밀집 지역인 세운상가와 동대문 패션타운과도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많은 직장인들의 배후 주거지로 선호도가 높은 인기 지역이라 대기 수요가 넘치는 곳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은 직주 근접을 원하는 신혼부부와 20대에서 30대의 젊은 직장인들에게 특히나 인기가 많은 지역입니다. 두 번째로는 중구는 서울 3도심 중 한 축으로 우량한 기업들과 상업시설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입니다. 서울의 일자리는 대부분 3도심에 집중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강남이 종사자 수가 가장 많지만 면적당 종사자 수를 비교했을 때 면적당 종사자 수는 중구가 가장 많습니다. 이렇게 직장이 많고 상업시설과 우량한 기업들로 꽉 차 있는 중구이기 때문에 거주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 거주할 수 있는, 집을 지을 수 있는 땅도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신축 거주지는 굉장한 희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주변에 개발 호재 또한 많기 때문에 미래 가치 또한 상당히 높은 입지 여건 가지고 있습니다. 주변의 업무시설과 편의시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도보 약 7분 거리에 약 10만 명이 종사하고 있는 동대문 패션 상업시설에 자리 잡고 있어서 공실 걱정 없는 안정적인 임대 수요가 풍부한 곳입니다. 게다가 서울 4대문 안에 대규모 개발 사업지인 세운상가와도 인접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개발 기대감으로 인해서 집가 상승과 임대가 상승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자연 친화적인 요소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주변에 작은 공원들도 많이 있지만 도보 약 7분 거리에 서울에서 최고의 공원이라고 할 수 있는 남산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거실과 방에서 남산이 한눈에 들어오는 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곳은 예전부터 최고의 입지를 자랑했는데요. 바로 옆 장충동 1가에는 범삼성가의 주택이 다수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럼 그만큼 입지가 굉장히 훌륭한 곳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입지 여건 정리하겠습니다. 주변의 분위기를 살펴봤습니다. 중구 신당동이에요. 서울의 중심 지역입니다. 여러 가지 인프라들 잘 이용을 하실 수 있다는 거, 지하철은 2, 4, 5, 6호선을 정말 다양한 지하철 노선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교통적인 부분에서 정말 큰 수혜를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여러 가지 기반 시설들 많으니까는요. 만끽하면서 거주를 해볼 수 있을 만한 곳, 중구 신당동입니다. 호재거리도 다양하더라고요. 이번에는 개발 계획도 한번 짚어볼까요? 네, 개발 호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이미 600년 전부터 서울의 도심으로서 그 기능을 오랜 시간 동안 수행해 왔습니다. 그만큼 낙후된 곳이 많기 때문에 재정비, 재생 사업으로 인해서 달라지고 있는 곳입니다. 업무지구와 상업지구를 나눠봤을 때 중심 업무지구와 또 세운상가 재정비 촉진지구, 패션타운으로 크게 세 곳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재정비 재생 사업으로 인해서 새롭게 변화하는 곳으로 일자리가 늘어남에 따라 종사자들이 이곳으로 다시 몰려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서울 4대문 안에서 유일하게 남은 대규모 사업지인 세운재정비 촉진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세운지구 개발을 위한 첫 단추가 깨어지게 됐습니다. 세운지구는 2006년도에 최초 지구 결정 후에 2011년도 전면 계획을 백지화하고 2014년도에 사업 수정, 또 2019년도에 재개발 전면 재검토 등 수차례 난관을 겪으면서 사업 규모가 대규모 축소되긴 했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중구 세운재정비 촉진지구는 기존 171개 지역에서 약 36개 지역으로 대폭 축소돼서 개발이 진행됩니다. 이에 따라서 2028년까지 약 5,000세대의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던 주택 공급 계획도 1,000가구 이상 감소해서 약 4,000가구 정도로 줄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재개발 구역들이 그렇듯 한 번의 재개발 지역이 전체가 시행되는 것보다는 구역 중 일부가 재개발이 된 후에 점차적으로 개발이 진행되는 모든 재개발 구역과 방향이 같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개발이 완료가 되고 나면 이곳은 주변 환경이 쾌적해지면서 집가 상승은 물론이고 고급 주거단지로 탈바꿈하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동대문 패션타운 내에 이곳에 안 어울리는 건물이 하나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기동 본대가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바로 옆쪽에 자리 잡고 있는데 이곳은 패션의 메카로 특성화됨에 따라서 서울시가 기동 본대를 서초동으로 이전시키고 이곳을 패션 사업과 관광 복합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계획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도 패션 사업의 메카로 이곳에 많은 사업장들과 종사자들이 몰려들고 있는데 이 역시 수요를 증가시키는 호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개발 호재 정리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개발 계획들을 살펴봤습니다. 중구 신당동이에요. 역시 노후되고 낙후됐던 그런 부분들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새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역의 색깔이 확실히 달라질 겁니다. 여러 호재들 많아서 중구 신당동, 그래도 이제 강남과의 접근성도 좋은 곳이라서 여러모로 만족을 해볼 수 있을 만한 입지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집 괜찮을지 이번에 체크 포인트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네. 네, 체크 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 신당동의 소형 주택입니다. 부동산은 말 그대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입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 현장 답사 필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변과의 시세를 비교해 보고 저렴한 주택을 매입하시는 게 시세 차익 면에서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주변과 시세를 꼭 비교해 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신축의 풀 옵션인지도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고급 빌라의 외관과 내장 인테리어를 갖출 예정이기 때문에 실거주와 투자에 모두 적합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실 때 많은 분들께서 세금적인 부분을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절세해서 투자할 수 있는 팁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절세할 수 있는 투자 팁들까지도 다들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그렇게 한번 투자 포인트 잡아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세금적인 부분에 있어서 절세할 수 있는 부동산 투자에 절세는 필수잖아요. 네, 절세할 수 있는 또 그런 또 방법도 있다라고 하니까는요. 문의 주시면 상세한 상담 도와드린다고 합니다. 동호대교 통해서 또 한남대교 통해서 강남과의 접근성이 정말 좋은 곳입니다. 저 지금 신당동에서 얘기를 전해드리고 있고 신축이면서 풀옵션이면 정말 인기가 많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새 집 자체를 찾기가 힘든 땅이 정말 귀한 곳이다라고 앞서 시작하면서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 귀한 땅에 만들어지는 신축 다세대 주택으로 투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금액적인 구조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 매매가부터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네. 네, 가격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매매가 시세가 약 3억 9,500만 원에서 4억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 예상 가격이 약 3억 9천만 원에서 3억 9,50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전세 투자금 초소액 투자인 500만 원으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월세 시에는 보증금 3천에 월 130에서 140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 대출을 활용하신다고 하시면 월세 시 실투자금 약 1억 7천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네,
보증금 3천에 월 130, 140만 원 정도의 월세가 가능한 지역이다라는 거. 그 정도로 임대 시장이 활성화돼 있다라는 겁니다. 저희 오늘 앞서서 중곡동도 마찬가지고 보증금 500, 1000 특집이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정말 초소액으로 들어가 볼 수 있을 법한 두 지역 설명 함께 나눠봤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1:1 부동산 상담 안내 좀 드리면서 저희 2부도 마무리를 할게요. 자, 재개발 예상 지역을 선점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실전 소액 투자가 가능한 여러 가지 부동산 투자 팁을 일러주신다고 합니다. 전화 주시고 예약하신 후에 방문하시면은요, 나에게 맞는 1:1 부동산 투자 상담 가능하니까요, 많은 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 방금 전에 그 1:1 상담 관련해서도 역시 같은 번호입니다. 서울 전화 2638-3994,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3989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방송 여러분께 다양한 투자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